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지킴이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신가요? 성남시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할 때 이 숫자는 208명 중 1명은 자살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로 20명 중에 1명은 자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가족 3명, 부모 및 형제 7명, 친구 5명, 직장 동료 5명, 이렇게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된다고 보았을 때, 이 중에 1명은 자살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자살을 예방하는 3가지 단계, 관심 가지기, 관심 표현하기, 도와주기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관심 가지기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호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기의 신호입니다. 주인공이 보였던 어두운 표정, 눈물 흘림, 위축됨과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기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살 도구 수집, 지속된 예민함 등의 모습 등을 보기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의 신호입니다. 듣기의 신호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같이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 나만 없으면 돼요, 외로워요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적 신호입니다. 주인공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알코올 사용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런 기분 변화나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감, 수면장애, 식사량 변화, 죄책감, 절망감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황적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본 보기, 듣기, 행동적 신호들은 경제적 문제, 외로움, 불화, 상실감, 따돌림, 낙인, 불합리한 대우 등 상황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았다면 왜 힘들어하는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인 보기, 듣기, 행동적 신호의 이유를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힘들어한다는 것을 들었다면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봐 주는 것은
자살 생각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기, 듣기, 행동적 신호를 발견하여도 내 가족은, 내 친구는 설마 아닐 거야 라고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신호가 정말 자살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 생각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못난 사람처럼 취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혹은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는 너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죽으면 안 돼, 자살은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같이 자살 생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비난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힘들어하는 속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자살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과 같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동시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인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죽고 싶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인 보기, 듣기, 행동적 신호, 상황적 위기 등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았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 듣고 그들이 표현한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자살 생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렇게 자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혼자서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에는 그들을 도와줄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전화 1393은 전국 어디서나 언제나 열려 있는 전화입니다. 성남시 자살 예방센터는 031-754-3220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아빠, 이따 봐요.
야, 무슨 일 있어? 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많이 힘들었겠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전화하기까지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